똑같은 제품을 따라 사도 나만 이상할 때, 화장을 잘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 실제로 보면은 되게 예쁜데 카메라에 안 담길 때, 큰 힘 들이지 않고 꼼수와 치트키로 빠르게 화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들고 왔는데요. 사실 꼼수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아무도 피해 안 보는데 나만 편하게 예뻐질 수 있다면 굉장히 포지티브 꼼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5가지 꿀팁과 꼼수템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요즘은 립 메이크업 하면은 립 라이너 하고 립 베이스 깔고 포인트 컬러에 글로스까지 얻는 게 거의 립 메이크업의 기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따라하면은 제품끼리 엉기고 섞이고 지저분해지기만 할 때 써주면 좋은 꼼수템입니다. 컬러그램 탕후루 탱글 틴트 밀크입니다. 뒤에 밀크가 꼭 붙어야 돼요. 제가 정말 10개 이상 사서 쓰고도 또 쟁이는 그런 틴트인데, 보통 대부분의 틴트들이 발랐을 때 어둡게 착색이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랑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지속력을 포기하더라도 틴트를 쓰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딱 지속력은 좋으면서 전혀 어둡게 착색되지 않는 그런 틴트인데 틴트 글로스에 가까워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제발 유명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데일리 틴트로 바르기에도 너무 좋지만 맨입술에다가 이거를 깔고 시작하면 위에다가 어떤 글로스를 발라도 다 상세 페이지 발색샷처럼 올라가거든요. 제일 자주 쓰는 건 딸기 동절. 이런 느낌. 애기들은 뭘 안 발라도 입술에 자연스럽게 핑크빛이 돌잖아요. 딱 착색이 그런 애기 입술색 되는 컬러고, 공동 2위 포도당당이랑 우롱 리치. 포도당당은 손바닥 발색은 모브스러운 발색인데 착색되면은 어둡지 않고 딸기 동절보다 살짝만 핑크기가 들어간 느낌? 우롱 리치. 이게 베스트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딸기 동절에서 명도랑 채도를 살짝 낮춰서 차분해진 컬러로 착색이 됩니다. 누디 메이크업 할 때 깔아주기 정말 좋은 이 잔망 땅콩. 착색도 되게 누디하고 연하게 돼요. 크림 쉘의 틴트 버전? 이렇게 발랐을 때 광택광택하고, 딸기 동절, 포도당당, 우롱 리치, 잔망 땅콩.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동절을 발라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근데 이 틴트가 그냥 이렇게 한 번만 발라줘도 데일리 컬러로 쓰기에도 너무 예쁜 그런 컬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냥 바르고 끝이 아니라 한 1, 2분 정도 지나면 착색이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뽑아 쓰는 사각 티슈로 정말 살짝 덮어서 이렇게 걷어내주면 핑기도 사라지고 오일리함도 사라지고 딱 자연스러운 촉촉함에 여리여리한 착색이 나와서 굉장히 애기 입술처럼 보이고, 또 학교나 회사 갈 때 내추럴 메이크업 할 때는 이 상태로만 나가도 너무 예쁘고, 롬앤의 크림 쉘이나 피오니 발레 같이 좀 발색이 나한테 너무 허옇다, 상세 페이지랑 좀 다르다 싶어서 안 쓰던 글로스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위에다가 얹어주시면 티슈 한 장으로 상품 페이지나 인스타 유튜브에서 본 그 느낌이 딱 살아나요. 완전 추구립 그 자체. 두루마리 휴지 안 됩니다. 반드시 이런 티슈여야 하고, 키친타올도 나쁘진 않는데 저는 이게 진짜 제일 잘 맞았거든요. 이거는 진짜 동네 편의점 가서도 살 수 있으니까 좀 착색 있는 틴트 글로스 발랐을 때 요플레 현상 나는 것도 착 걷어내주시면 요플레 현상이 싹 사라져요. 원래 내가 쓰던 틴트 글로스 자체는 마음에 드는데 요플레 현상이 너무 심해서 안 썼던 거다 할 때도 티슈로 한번 걷어내주고 다시 그 위에 똑같은 걸 발라도 딱 상세 페이지 발색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틴트 아니어도 되니까 좀 겉도는 틴트들에 한 번만 써보셔라. 지금도 잘 그리진 않지만 원래는 눈썹을 진짜 못 그려서 눈썹 그리는 영상도 정말 많이 봤는데, 잘 그리시는 분들 보면 보통 미술이나 메이크업 전공자이시거나 애초에 예쁜 눈썹이라서 그냥 정리하고 빈 곳 채우기만 하면 되는 분들이 많아서 따라하기 힘들었는데, 정말 수년간의 연습 끝에 그래도 이제 왕초보는 탈출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왕초보분들을 위한 눈높이 맞춤형 꿀팁을 풀어보자면, 방법은 똑같은데 툴을 2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펜슬 타입으로 그리는 방법이랑 브러쉬랑 섀도우 타입으로 그리는 방법,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펜슬은 그런데 아이브로우 펜슬이 아니라 애교살 그림자 그려주는 이런 스틱형 라이너 많이 나오잖아요.
그림자 컬러거든요. 문지르면은 좀 블렌딩도 잘 되고 일반 펜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왕초보가 아닌 경우에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저도 왕초보였을 때는 이게 이렇게 그리는데 균일하게 나오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왕초보한테는 오히려 이렇게 엄청 부드럽고 망했을 때 쉽게 다시 지워버릴 수 있는 애교살 펜슬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가져와 봤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속력이 엄청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이라인처럼 처음 그렸을 때는 블렌딩이 되고 몇 분 지나면은 딱 픽싱이 돼서 잘 안 지워지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왜 아이브로우는 이렇게 안 나올까 약간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이쪽 눈은 펜슬로 그려볼게요. 거울을 완전 정면으로 눈도 이렇게 정면을 향했을 때 눈동자 바깥쪽 그리고 눈썹 가운데 지점에서 점이나 짧은 선을 그어주시고 긴 막대기를 코끝, 눈꼬리 이어지게 하면은 이렇게 쭉 가보면 이렇게 여기에 끝나거든요. 여기에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표시해둔 곳이랑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이렇게 직선으로 가요. 처음부터 떨어지면은 진짜 불쌍한 눈썹이 되기 때문에 처음엔 직선으로 가다가 이렇게 끝에만 떨어지게 직선으로 가다가 끝부분에서 살짝 떨어지게. 저희 같은 똥손들은 결 살리고 한 올 한 올 심고 그런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줄기를 따라서 잎사귀 뒷면 보시면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처럼 짧게 그 줄기 위아래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힘주지 않고 정말 살살 부드럽게. 좀 힘을 줘도 색이 진해지진 않아서 이게 똥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유거든요. 눈썹 끝 쪽은 그려졌어요. 눈썹이 진짜 망했다는 거를 판별할 수 있는 건 눈썹 앞머리 쪽이잖아요. 이 부분도 눈 앞부분 끝나는 지점에서 올라갔을 때 딱 그 지점, 눈썹의 딱 중간이랑 눈 완전 앞꼬리 요게 만나는 부분에 점 찍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요거도 마찬가지로 잎사귀처럼 정말 짧게 이렇게만 해줘도 되게 눈썹 앞머리가 진한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게 또 블렌딩이 잘 돼서 이 네 번째 손가락이 제일 힘이 약하기 때문에 뒤로 풀어주셔야 돼요. 앞으로 풀어주시면 쉐딩처럼 보이면서 미간이랑 콧대 인상이 너무 진해져서 남상 같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 이미지가 내 추구미다 하시면은 그런 방향으로 해주셔도 좋고 뒤쪽으로 풀어주시면 좋아요. 스크류 브러쉬로 최대한 연하게 거의 안 그렸다시피 해주시면 자연스러운 눈썹이 됐죠. 그럼 반대쪽은 브러쉬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브러쉬에 돈 쓰는 것 자체도 내키지 않고 뭔가 전문가가 쓰는 도구 같고 내가 했을 때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렇게 생겨서 진짜 엄청 납작한 그런 브러쉬라서 똥손이 쓰기에도 좋은 브러쉬고 아이섀도우 팔레트로 나온 건데 저는 눈썹이나 음영 줄 때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가운데 두 가지 색깔을 주로 많이 씁니다. 갈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그냥 한 번만 싹 쓸어서 눈동자 바깥쪽 기준으로 중앙에 살짝 코끝, 눈끝 까지 일자로 가다가 끝부분에서부터 살짝 끝으로 떨어지게 줄기를 만들어주시고 나무 잎사귀처럼 만들어주시면 뻗어나가는 가지가 2:1에서 3:2 정도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눈 앞머리에서 중앙 지점 부분에 콕! 눈썹 앞머리는 정말 연해야 되기 때문에 섀도우를 더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섀도우를 손에다가 덜어내셔도 좋아요. 거의 묻어있지 않은 브러쉬로 흐트려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을 긁어낼 필요 없이 빗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번째 손가락으로 뒤로 살짝 블렌딩 눈썹이 더 앞으로 나오지 않게 빈 곳 마무리로 채워주시면 섀도우로 그려준 쪽은 부드럽고 연한 느낌의 눈썹이고 펜슬로 그려준 쪽은 좀 더 선명한 날카롭게 표현되는 그런 눈썹입니다. 이거는 사진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3시간만 지나도 다크닝 오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꿀팁인데요. 보통 이럴 때 커버력이 더 좋은 쿠션을 찾거나 더 밝은 호수를 찾곤 하시는데 저는 이 과정을 안 하면 가장 밝은 호수를 발라도 칙칙하고 이 과정을 하면 피부랑 비슷한 차분한 색상을 발라도 굉장히 화사한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 결혼식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서 제 얼굴만 되게 하얗게 나온 거예요. 그 과정이라 하면 바로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밑바탕을 밝고
밝혀주는 건데요. 톤업 베이스나 톤업 크림을 전체적으로 발라주셔도 좋지만 아무래도 불필요한 부분까지 밝아지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빠르게 눈 밑에 꺼진 부분, 팔자, 입, 턱, 코, 이마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올리브영 1위템으로 유명한 디어에이 컨실러 팔레트를 써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치크밤에 핑거 퍼프까지 들어있는 올리브영 단독 기획 세트로 출시됐는데 제가 요 근래에 봤던 기획 세트 중에 제일 실용적이고 가성비 최고인 것 같아요. 특별한 손기술이나 브러쉬 같은 거 없이 핑거 퍼프로만 해줘도 두꺼워지거나 뜨고 갈라지지 않고 대충 발라도 가볍게 착 밀착돼서 메이크업 시간까지 단축시켜주는 효자템입니다. 누르거나 문지르지 않고 스마트폰 터치하듯이 살짝만 터치해서 얹어줍니다. 하늘색에 가까운 라벤더 컬러여서 어두운 부위를 이렇게 확실하게 밝혀주니까 이 컬러를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붉은기 있는 부분은 이 말차 그린 컬러를 써주는데 콧볼까지 바르면 코가 너무 커 보일 수도 있으니까 중앙 쪽 위주로 좁은 부위 할 때는 이렇게 퍼프를 반 접어서 톡톡톡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 얼굴만 다 해준 상태인데 차이가 확연히 나죠. 점이나 기미 같은 잡티들은 베이지 컬러로 가려주시면 되는데 살짝 어두워도 이렇게 밝은 컬러랑 섞어주면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마는 너무 높게까지 바르면 넓어 보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까지만 발라주고요. 그리고 블러셔 발랐을 때 티가 잘 안 나는 게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게 청담샵에서 거의 무조건 쓰는 치트키인데 블러셔 바르기 전에 이렇게 밝은 컨실러를 깔아주면 발색도 잘 보이고 훨씬 더 색이 뽀용하게 올라가서 실물과 사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치크는 뒤집어서 이렇게 둥근 부분으로 치크는 그냥 문지르셔도 되거든요. 블루베리 크림치즈랑 딸기 요거트를 섞은 컬러인데 웜톤, 쿨톤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딱 요즘 트렌드스러운 컬러여서 데일리로 써주기 좋습니다. 파우더를 해주면 확실히 발색이 좀 더 확실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속력도 올라가고 근데 뭉침 없이 되게 예쁘게 올라가죠. 코끝이랑 광대를 이어주는 이 정도 지점, 코 중앙, 턱에도 살짝씩 올려주면 얼굴 전체의 분위기를 또 잡아줄 수가 있어요. 남은 양으로만 살짝 코 중앙이랑 이어지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망고 소르베 컬러도 살짝 올려주면 딱 부국제 수지 블러셔처럼 이렇게 예쁘게 올라가요. 제가 사용한 건 C03호인데 1호도 진짜 예뻐서 저는 화장대에 둘 다 넣고 사용을 하거든요. 1호는 뽀용 핑잘봄 복숭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원래는 음영 스틱 하면 쉐딩 컬러만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컬러감 있는 음영 스틱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쉐딩 스틱만 썼을 때 칙칙해 보이거나 너무 회색 비칠 때 제가 블러셔를 쉐딩 영역에 얹어주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쉽게 쓱쓱 그릴 수 있는 음영 스틱으로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딱 내가 원하는 부위에 정확하게 콕 집어서 음영을 넣어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손으로도 블렌딩이 너무 잘 돼서 손가락으로 쓱쓱 해주기만 하면 끝이니까 요즘에 맨날 쓰고 있고 블러셔처럼 컬러감은 있으면서도 채도가 높지 않고 피부랑 잘 어우러져서 원래 내 혈색인 것처럼 표현이 되니까 이것도 진짜 꼼스템이다. 그래서 쉐딩 영역에도 해주고 상세 페이지 보니까 막 애교살에도 칠해주고 블러셔로도 써주고 하더라고요. 일단 에뛰드 재창조 메이크업 쿨 쉐딩 이런 느낌의 애쉬 그레이 컬러인데 눈썹 만졌을 때 이게 움푹 들어가는 이 부분 있잖아요. 눈썹 바로 아래에다 칠하면 너무 T존이 부각되어 보이니까 움푹 들어간 부분만 이렇게 무지개처럼 둥근 모양을 그려주시는데 눈 앞꼬리 밑으로 내려오면 미운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밑으로는 절대 내려오지 않게 그려주시고 그 무지개를 네 번째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살짝 너무 연하다 싶으면 한 번 더 이쪽 눈은 부어 보이는 느낌도 있고 음영감이 잘 느껴지지가 않는데 이쪽 눈은 좀 음영이 생겼죠. 대신에 저는 붉은기 도는 메이크업을 좋아하는데 약간 회색빛이 돌거든요. 그럴 때 로즈 밀크티 컬러로 완전 로즈빛 컬러고 쫀쫀하고 블렌딩도 되게 연하게 돼요. 그래서 쉐딩 해줬던 영역에다가 똑같이 무지개 그려주고 색감이 올라왔죠. 그래서 톡톡톡톡 해주시면 섀도우 영역이랑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전체적인 톤을 해치지 않는 메이크업이 되거든요. 코끝에도 이렇게 코끝에 모양 잡아주고 제가 메이크업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육각형으로 감싸주고 더듬이 그려주는 쉐딩 방식으로 그려주고 두들겨주기만 해도 블렌딩이 되게 잘 되거든요. 괜히 문지르면 베이스를 뭘 썼냐에 따라서 피부 화장이 벗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두들겨만 줍니다. 가르마 가운데에서 시작해서 눈썹, 눈꼬리
그리고 입꼬리까지. 초승달 모양의 이 영역은 음영이 들어가면 좋거든요. 그 영역들에도 쭉쭉쭉쭉 약간 요런 영역? 이번에는 그레이 스틱을 써가지고 중간중간에 섞어주는 거예요. 이게 브러쉬로 했을 때는 좀 더 영역을 넘어가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저 같은 똥손들은 실수가 되게 잦았거든요. 근데 음영 스틱 진짜 한 번 쓰고 나면 헤어 나올 수가 없어. 인중도 그냥 봤을 때는 움푹 들어간 게 보이는데 사진 찍으면 되게 인중 없는 사람처럼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중을 파준다고 해서 이렇게 일자로 파면은 완전 원숭이 인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자가 아니라 삼각형, 약간 아래쪽에 삼각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윗입술이랑 이어지게. 립 라이너로도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서 정말 다방면으로 유용한 친구다. 예전에 청담샵에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좁은 부위에 화장할 때는 네일 브러쉬처럼 얇은 걸로 하면 좋다고 해서 테무에서 네일 브러쉬 9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하는 거를 샀는데 이렇게 생긴 게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쓰지? 좀 버릴까? 근데 이거 뭔가 입꼬리에 딱 맞겠는데? 해서 살짝 쉐딩 묻혀서 이렇게 콕 해주니까 입꼬리 필러 맞은 것처럼 예쁜 입꼬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아이섀도우 팔레트에 있는 이런 진한 컬러들을 사용해주셔도 되거든요. 포인트는 한쪽이 좀 더 긴데 긴 쪽이 입 안으로 들어가게 입꼬리가 생겼으면 좋겠는 부위에 살짝 아하가 입꼬리가 생기거든요. 긴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입꼬리가 되었죠. 저의 자그마한 팁들이 초보의 시기를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